안녕하세요. 저 이화여대 신홍철입니다. 어, 사실 그 발표를 다시 찬찬히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 제기한 질문이 조금 논점을 놓치고 잘못 질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제목에서부터 촉발되는 것이었는데 이 훌리오 곤잘레스의 조각이 구축에서 구축 조각으로 변환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제목에서 그렇게 처음 읽고 선입견이 생겨버렸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선입견에 또 공헌한 것은 제가 조전 선생님 이전에 구축 조각에 대해서 논문을 그때 제가 사회를 받든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준비한 질문이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리네르가 사망하자 기념비위원회는 아폴리네르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당대 최고의 예술가 피카소에게 기념비를 맡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피카소하고 아폴리네르 사이가 굉장히 막역했잖아요. 그 아폴리네르하고 결혼할 뻔한 여친, 죄송합니다, 여인 마리 로렌츠를 소개해 준 사람이 피카소이기도 하고 결혼은 결국 못했지만 어쨌든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폴리네르가 초현실주의의 명명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일면 의아한 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초현실주의가 굉장히 이제 그 유럽에서 활성화되는 시기였고 아폴리네르가 초현실주의 명명자였다면은 앙드레 볼통 휘하에 많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피카소였느냐? 아마도 이런 결정에는 당시 유족과 위원회가 초현실주의의 괴상하고 외설적인 표현 형식으로 망자를 추모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피카소의 기념비가 3차례나 거부되었던 것은 당연히 그 디자인들이 이상하고 괴기스러우며 외설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디자인에 대한 평가였죠. 초현실주의에 그것을 환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쯤에 20년대 중후반쯤에 앙드레 볼통이 피카소는 우리의 일원이다, 초현실주의자의 일원이다라고 선언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압센트 잔도 30년 초현실주의 전시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논자는 이 거부된 세 개의 모형들 중에 피카소가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알던 용접 기술자 후일 현대 금속 조각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훌리오 곤잘레스와 협업한 세 번째를 주로 살핍니다. 특히 논자는 철사 구축이 당시 투명 조각이 선구자였던 자크 립시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일련의 주장에 반해서 그것이 아폴리네르의 소설 암살된 시인의 자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논자는 이러한 피카소와 곤잘레스 간의 협업 관계를 논문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논문 서두에 인용한 곤잘레스 글에서 피카소가 1912년을 행복하게 반추한다고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피카소의 입체 구축으로부터 피카소 곤잘레스의 구축 조각으로의 발전에 필연적인 과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요. 피카소의 입체주의 구축물은 전통적인 대리석 조각이나 브론즈 조각의 양감과 내재성을 혁신하는 시도로서 첫 번째, 카틀린이나 가버와 같은 구축주의자들에게 물질적 구축의 방식을 안내했고, 두 번째, 미래주의자 보치오니 등에게 조각의 다차원성, 다시간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안내했으며, 세 번째, 브레톤과 일본의 초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자코멘티의 메달린 공이죠. 이거 현대조각의 흐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대 후반과 30년대 피카소 본인에게 우연성과 즉흥성으로 리비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피카소 곤잘레스 간의 협업은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구축에서 구축 조각으로 확장된다기보다는, 다시 말해 피카소, 타틀린 가보, 그 다음에 곤잘레스의 계보로 이어진다기보다, 제가 이게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어진다기보다 입체 구축이 초현실주의 조각의 어떤 특징으로 수렴되어 들어가는 것, 즉 피카소, 브레통 자코메티, 그 다음에 곤잘레스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피카소의 기념비를 위한 모형들이 거부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모형들이 구축주의의, 그러니까 기념비 위원회에서 기대했던 어떤 과학적 합리성, 그 다음에 그 논리적인 어떤 구성, 이런 것을 벗어나서 초현실주의 작품처럼 보였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모형은 곤잘레스가 공간 속의 드로잉이라 명명한 용접 조각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로절린 크라우스에 따르면 이는 당시 조각적 아상블라주의 심취해 있었던 피카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며, 여기 이제 그 인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곤잘레스가 비록 자신의 성취를 피카소에게 돌리고 있을지라도 피카소
피카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곤잘레스 본인의 것으로 여기는 경우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피카소의 입체주의 구축을 훌리오 곤잘레스로 이어지는 열린 조각의 가능성으로 기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 작년 선행 연구에서 피카소의 입체 구축이 구축주의 조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신 것을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곤잘레스의 조각, 즉 대상에 대한 심리적이고 표현적인 투사를 통해 구축주의의 기계적 아우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하여 구축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명백한 이념적 접근이 되는, 이건 이제 그 훌리오 곤잘레스의 작업에 대한 그 크라우스의 평가였습니다. 접근이 된 곤잘레스의 공간 속의 드로잉이 어떻게 입체주의 구축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피카소의 기념비가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의 디자인이 피카소에 대한 당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다시 말해서 철사구축이나 정원의 여자가 피카소 특유의 구축적 조형 실험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할 만한 합리성을 배반하고 당시 피카소가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초현실주의적 유의를 따르고 있음을, 따라서 이 시기 곤잘레스에 의해 육화된 공간 속의 드로잉이라는 열린 조각 개념은 피카소의 입체주의 구축으로부터 유래한 구축 조각의 한 변형태가 아니라 입체주의 이후 시기 새로운 예술적 변화를 모색하던 피카소의 탈입체주의적 노력으로부터 파생된 것은 아닐까요? 이상입니다.